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6월에는 한국전쟁도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더욱 여러 가지 의미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과거에는 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64년 3월 24일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서울대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모였고 6월 3일에는 시위가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한일 문제 현안에 대한 가조인을 계기로 서울에서 있은 산발적인 데모는 일부 학생들의 지나친 행동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 나온 경찰관을 향해 돌을 던지는가 하면은 경찰 백차를 탈취하는 등 한때 크게 혼란을 일으켜 안정을 갈구하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길에 수만 명의 학생과 경찰이 길을 뒤덮었습니다. 상황은 4.19 혁명과 비슷했고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결국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서울시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당시에 5.16 군사정변 이후 2년 7개월 만에 박정희 정권이 최고의 권력에 이제 올라간 상태였는데요. 네. 박 정권이 한일 간의 국교 수립을 서둘러서 강행을 했던 것이 화근이 됐던 거죠. 그때 민주화운동 같은 그 예전 사회의 악습이 계속되면 안 된다 하면서 학생과 국민에게 뭐 혁명이나 사회운동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또 문제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계엄령 선포 후 범국민투쟁위원회가 결성됐는데요. 전국의 대학생들은 매국적인 한일 회담 반대를 외치면서 시위는 장기적으로 이어졌고 전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계엄령 선포 후 시위를 막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과 군인은 학생과 시민에게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 됐겠네요. 맞아요. 서울의 계엄령 선포 후의 사태가 더욱 커졌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어렵게 광복을 이뤄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국교 수립은 더욱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계엄령 선포 이후의 상황은 어땠어요? 계엄령은 55일 뒤에 해제가 됐지만 이때까지 1,120명이 검거가 되고 또 직접 관계된 348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정부가 집회와 시위는 무조건 금지, 대학 휴교와 언론, 그리고 출판의 사전 검열, 영장 없는 압수, 체포 등의 무력을 행사하기도 했죠. 한일 국교 수립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은 6.3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이 일어난 지 1년 뒤인 1965년 6월 22일 한일 협정을 조인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 고전 문헌을 통해서만 알려졌던 고대 도시 메노우티프와 헤라클레이온. 이 고대 도시가 2000년 6월 3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시에서 약 6km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요. 그저 상상만 했던 그 고대 도시가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발견은 프랑스와 이집트의 합동 발굴 작업이 큰 성과를 낸 건데요. 특히 역사적 가치와 보존 상태 등에서 고고학적 대발견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인 파라오 시대 말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알렉산드리아가 건설되기 전까지 고대 그리스와 지중해 여러 도시와의 무역을 통한 번영과 화려한 사원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도시를 어떻게 발견한 건지 궁금해요. 2년에 걸친 탐사 끝에 해저에서 1500년 전 가라앉은 고대 도시 유적을 발견한 거죠. 아, 그렇구나. 고대 도시 메노우티프와 헤라클레이온은 발견 당시 화려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저택과 사원, 항만, 조각상 등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178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786년 6월 3일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예술가 김정희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백이 뛰어나 북학파의 1인자 박제가의 눈에 띄었고 어린 나이에 그의 제자가 됐는데요. 어릴 때부터 총명하셨구나. 근데 북학파
북학파가 무슨 단체인가요? 북학파. 네. 북학파는 조선 후기에 청나라의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인 그 학자들의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북학파예요. 아. 그 학자 중에 최고봉인 박제가 선생의 눈에 그 김정희 선생님이 딱 이제 들어온 거죠. 아, 그렇구나. 김정희는 여러 학문을 배웠는데요. 청나라의 유명한 유학자들도 그를 시대의 흐름을 명민하게 읽고 역사의 전환기를 주도하는 지식인이자 선각자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 서예, 그림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근데 그 호가 추사 김정이잖아요. 맞아요. 그 추사라는 호는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게 된 거예요? 추사? 모든 서체의 장점을 밑바탕으로 그 독창적인 기술을 접목한 게 바로 추사체인데요. 이 추사체는 말년에 그가 암행어사 시절 아버지의 일로 제주도에 유배됐을 때 완성이 됐어요. 아, 제가 또 제주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도에 가면 이 김정희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어떤 기록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가보셨나요? 가봤죠. 아, 그래요? 응, 가봤죠. 가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 네. 네. 김정희는 12년의 유배 후 돌아왔는데요. 과거에 아버지가 마련해둔 과천별서 과지초당에 머물렀고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71세가 되던 해 승복을 입고 봉은사에 들어갔다가 1856년 10월 과지초당으로 돌아와 세상을 떠났습니다. 6월 3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8년 독일 고속열차가 탈선해 10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이 열차가 고속열차고요. 네. 독일 뮌헨을 출발한 고속열차의 시속이 200km였습니다. 하노버 북쪽 50km 지점에서 철로에 뛰어든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탈선했고요. 최소한 100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018년에는 서울시 용산구에서 4층 상가 주택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주택이 무너졌다고요? 예. 여기가 그 평일에는 정말 많은 손님이 줄을 설 정도로 그 북적이는 곳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런데 쉬는 날이라서 다행히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 불행 중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네. 근데 사고 원인이 뭐였어요? 건물이 무너진 원인은 주변에 그 토목공사 때 생긴 싱크홀 때문이었다고 해요. 아. 집안이 약해진 거죠.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